안녕하세요. 교과서 157쪽 대단원 학습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덥고 찝찝하지만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우리 8월 18일 날 등교할 때 1교시에 바로 수학 원시험을 보는 거 알고 있죠? 이미 말했다시피 이번 2차 집필고사는 충분히 변별력 있게 출제됐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바랍니다. 자, 1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은 6,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일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의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2D를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A의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4D를 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를 열리를 해보면 밑에서 위를 빼보면 12D가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씩 중에 간단한 쪽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D 대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정리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항시켰을 때 A는 9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항은 A에는 첫 번째 항 9와 그리고 n-1번만큼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3n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8 해서 플러스 2분의 2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문제 2번인데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AN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n과 플러스 2분의 21이었는데 이러한 AN의 절대값이 붙어진 값을 1항부터 20항까지 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N 수열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절대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AN 자체는 첫 번째 항이 1을 대입했을 테니까 9가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2분의 15 그리고 2분의 12 그러니까 6이 되고 마찬가지로 2분의 9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항 9로부터 2분의 3씩 작아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0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음수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AN이 양수인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즉 마이너스 2분의 3은 더하기 2분의 21이 0 이상인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정리했을 때 쉽게 n이 7 이상일 때 양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히 n 대신 7을 대입하면 an 값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숫자 9가 되고 7번째 항이 0이 되니까 6번째 항까지는 양수 그리고 8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그대로 음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치를 정리해보면 1항부터 6항까지는 그대로 더해주고 그냥 양수니까 그 다음에 7항은 0이니까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8항부터 20항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값을 이제 정리해보면 1항부터 6항까지를 먼저 더했을 때 첫 번째 항은 9가 되고 6번째 항은 다음 규칙에 따르면 2분의 30, 2분의 30, 7번째 항이 0이니까 앞에는 2분의 3, 6번째 항, 그 다음에 8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됨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째 항을 2분의 3이라고 하고 두 개 더해서 항 6개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거가 되겠습니다. 7번째 항은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째 항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절대값 붙여서 양수로 2분의 3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A의 20번째 항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0에다가 2분의 21을 더해주니까 2분의 6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9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대값을 정리하면 양수로 2분의 39로 바꿔가지고 항의 개수는 8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니까 13개를 반복적으로 더하면서 2로 나눠주면 등차 수열의 하부 공식으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가지고 3 곱하기 2분의 18 더하기 3 하면 22를 곱한 거가 되고요. 0은 또 생략을 하고요. 여기 분자 부분은 2분의 42니까 21 곱하기 13을 2로 나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1, 2분의 21 똑같이 있으니까 3하고 13하고 더한 다음에 2분의 21을 곱하면 되겠고, 앞에가 16 그리고 2분의 21 곱해서 8이 16, 168이 최종적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 195. 이번에는 16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645.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5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S의 15는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은 2분의 첫째 항이 모르니까 A,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항의 개수 15를 곱한 다음에 2A와 다음에 14D를 더한 거다 라고 공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9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6항부터 30항까지인데 우리는 SN 공식을 쓰기 위해서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16을 이어서 30항까지 더한 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S의 30번째 항은 30까지 항의 합은 2분의 30을 곱하고 2A와 29D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195하고 645라는 숫자를 더해야 되겠고요. 계산을 해보면 840이라는 수가 됩니다. 해서 위아래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하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나타내가지고 15니까 13으로 약분이 되고요. 30은 또 약분을 해보면 20, 38은 24, 28로 약분을 해서 그 다음에 2항을 시켜보면 2A 더하기 14D가 위에서는 26임을 할 수 있겠고, 밑에서는 2A 더하기 29D가 8, 26, 5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의 식을 빼보면 15D가 30이 되니까 공차는 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1을 위의 식에 간단한다가 대입을 해보면 28 넘겨서 A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50항까지 합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S의 50이라는 값은 2분의 50 곱하기 2배의 첫째 항 마이너스 2와 49배의 공차 49 곱하기 2만큼을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0 곱하기 마이너스 1, 49니까 48만큼. 5, 4, 20, 5, 8은 40. 2400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 R1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을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할 수 있는 R2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을 세 번째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으로 하는 R3라는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TN이라고 할 때 T1부터 T9까지의 값을 더하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값은 T의 1, T의 2, T의 3, 그리고 T의 9까지 더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하나, 두 개, 세 개를 찾아보면서 그 규칙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계산을 해보면 R1은 대각선이 2짜리인 정사각형이 되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2라는 넓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R2는 이번에는
대각선의 절반만큼을 한 변으로 하는 그러한 삼각형이 돼서 한 변이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2는 쉽게 1 곱하기 1로서 1이라는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R3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 1이라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변의 길이 1이라는 길이가 다시 한번 대각선이 되고 있습니다. R3라는 정사각형에서는 그래서 1 곱하기 1에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2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공비가 2분의 1짜리 등비 수열로서 항 9개를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하고 첫 번째 항 대신 2를 쓰고 1 빼기 2분의 1의 항의 개수 9제곱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2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해서 4 곱하기 1 빼기 2의 구성은 51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다 더 간단하게 해보면 4 곱하기 512분의 511이 돼서 4랑 약분시키면 128이니까 최종적으로 128분의 511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권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시그마 1부터 20까지 알파 n분의 1, 베타 n분의 1의 값을 구하셔. 알파 n, 베타 n은 뒤에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하는 값은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건데 뒤에 식을 정리해보면 알파 n, 베타 n의 곱분의 분자 정리해가지고 알파 n 합 베타 n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를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할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20일 때까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서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서 n분의 마이너스 n과 n 더하기 1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호는 전체적으로 음수 부호가 하나 남게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시그마 n이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마이너스에다가 n과 n 더하기 1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수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이어가지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곱해주고 시그마 n이 1부터 20일 때까지 지금 n분의 1에서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만큼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놔두고 숫자를 3개씩 대입을 해볼게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리고 20을 대비해서 20분의 1 빼기 2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은 항등원이니까 생략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더하기 2분의 1이 속어 마이너스 3분의 1과 더하기 3분의 1이 속어 두 개씩 쌍으로 사라지면 마이너스 바깥쪽에 있고 1과 마이너스 21분의 1의 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21분의 마이너스 20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 항이 등차 수열 3n-2 스타일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보니까 규칙이 바로 보입니다. 이거를 시그마로 통해서 나타내보면 K를 1일 때부터 A1, A2, A9, A10이니까 9까지 더해가지고 AK와 A의 K 더하기 1 두 항을 곱한 식을 반복적으로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1부터 9까지 더하는 거고 AK 대신에 주어진 일반 항을 이용해서
3의 k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a의 k 더하기 1 대신에 3에 k 더하기 1을 넣고 정리하면 k 더하기 1이라고 곱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전개해가지고 시그마 k 제곱 공식으로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k가 1부터 9까지 더한다고 할 때 9k의 제곱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만큼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따로 세 번의 연산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9 곱하기 6분의 9, 10, 98, 19의 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90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반복적으로 9번 이런 식으로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계산을 해서 3, 2, 6, 3, 3은 9 뒷부분은 2분의 3 곱하기 9 곱하기 10 똑같이 있으니까 한번 묶어볼 거고 9, 2, 18 이라고 보면 2분의 3 곱하기 9 곱하기 10에서 19라는 부분과 이거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니까 1만큼 빼기로 결합한 다음에 빼기 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9 빼기 1은 18이니까 2로 약분해서 9가 됩니다. 그러면 270에다가 9를 다시 곱해주면 9, 7, 63, 9, 28, 2430에서 18을 빼면 되는 거니까 241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번부터)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학생 n명을 두 계조로 나눈 방법을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를 구하시오. 즉 n명을 두 계조로 나눈 방법과 n 더하기 1명을 두 계조로 나누는 방법에 대한 관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동그라미로서 n명을 표현을 해보고 여기에 한 명을 추가해서 n 더하기 1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의 n명을 두 개의 조, 즉 편의상 a조, b조로 나누는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찬가지로 두 개조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한 명을 a조에 포함해가지고 n 더하기 1명을 두 개조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새로운 한 명을 b조에 포함을 해가지고 n 더하기 1명을 두 개조로 나누는 경우로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a의 n 더하기 1에 대한 식은 n명을 두 개조로 나누는 방법에서 a쪽에 한 명을 추가하는 경우와 또는 b쪽에 한 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2배만큼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한 명을 추가했으니까 이 한 명 자기 자신이 한 개의 조를 이룰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n명이 뭉쳐서 한 개 조를 이뤘을 때 크게 한 명짜리 한 조와 남은 n명짜리 한 조로서 두 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즉 그러한 한 가지 경우를 덧붙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n 더하기 1명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수학적 귀납법의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는 자연수니까 n이 5일 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등식을 1번식이라고 할 때 1번식의 좌변은 n-5를 대비해서 2의 5승이 됩니다. 즉 3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변은 5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됩니다. 이므로 1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잖아요.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더 크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k 더하기 1을 대입한 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 식에 2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2의 k 더하기 1승은, 즉 2의 k승에 2를 곱한 식은 그대로 k제곱에 2를 곱한 식보다 더 커야 됩니다. 양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n 대신 k 더하기 1을 대입한 결과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k의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면 뒤에다가 k의 제곱을 더하고 빼기 2k 빼기 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n이 5 이상의 자연수니까 k도 5 이상의 자연수에만 성립하는 거고 그거를 뒤에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k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한 거는 아래로 불러긴 이 함수로서 쉽게 양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더 써서 공간이 부족한데 살짝만 위로 올릴게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확인했던 부분이 k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거는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확실히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k가 지금 5 이상의 자연수니까 5 이상일 때 지금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k 빼기 1의 완전제곱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대칭축이 1이 되고 있으니까 5 이상의 자연수를 대입을 했을 때 5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1 4의 제곱 빼기 2보다 더 크고 즉 14 이상이니까 당연히 양수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위의 식에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정리해서 써보면 이에 k 더하기 1제곱이라는 시작하는 부분이 다음 관계에 의해서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므로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1번 식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균합법에 의해서 즉 1번과 2번의 관계에 의해서 1번 식은 참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